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지혜의 샘비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40년 넘게 의사로서 환자분들을 돌보며 절실히 깨달은 어쩌면 오늘 밤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중요한 이야기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정하시던 제 오랜 환자 73세 박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생 큰 병 없이 지내셨고 바로 전날 저녁에도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며 환하게 웃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가족들은 어르신을 깨울 수 없었습니다. 영원히 잠드신 겁니다. 부검 결과는 수면 중 호흡 정지. 너무나도 평온하게 주무시던 모습 그대로 떠나신 거죠. 아직 건강하신데 갑자기 왜? 가족들의 슬픔과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소리 없이 찾아오는 죽음이 65세 이상 노년층 사망 원인의 무려 40%를 차지한다는 통계입니다.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시고 어젯밤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주무셨습니까?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드신 것은 무엇이었고 언제 드셨나요? 침실의 온도는 적절했나요? 또 어떤 자세로 잠드셨습니까? 이 평범해 보이는 질문들이 실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4가지 수면 습관만 바꾸셔도 여러분은 이러한 조용한 죽음의 위험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대학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분 중 8분 이상, 82%, 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위험한 습관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가지고 계셨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그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인데요. 이러한 수면 습관을 개선한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무려 7년 이상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얻은 한 가지 명확한 결론이 있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첨단 의료 장비나 값비싼 신약이 아니라 매일 밤 우리가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4가지 수면 습관과 이를 쉽고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제가 평생 환자들을 진료하며 쌓아온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입니다. 만약 오늘 밤 이 정보를 모른 채 잠자리에 드신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40%의 위험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철수 어르신도 바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도록 지혜의 샘비 채널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65세 이후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수면 습관 4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20년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습관들이 이제는 생명을 위협하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를 넘어서면 우리 몸은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밤샘 작업 후에도 거뜬했던 몸은 이제 단 몇 시간의 수면 부족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통계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심장은 젊은 시절에 비해 약 30% 기능이 저하되고 혈관은 탄력을 잃어 파열 위험이 4배나 높아집니다. 호흡기 역시 약 23% 쉽게 막힐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저는 아직 건강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십니다. 하지만 건강한 상태에서도 잘못된 수면 습관은 마치 서서히 새는 가스처럼 조용히 우리 몸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이러한 취약점들이 극대화됩니다. 잠자는 동안 심장 박동은 느려지고 혈압은 낮아지며 호흡은 얕아집니다. 이때 잘못된 수면 습관은 이러한 생리적 변화를 더욱 극단적으로 만들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런 위험한 습관들이 대부분 우리가 무심코 매일 반복하는 아주 일상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녁 늦게 식사하기, 잠들기 전 물 마시기,
따뜻한 방에서 자기, 특정 자세로 잠자기. 이 평범한 행동들이 65세 이후에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돌보던 또 다른 환자분이셨던 67세 최영희 할머니는 늘 건강검진에서 나이에 비해 건강하시다는 말을 듣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가족들이 깨우러 갔을 때 할머니는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였습니다. 쌓이는 수면 중 심장마비. 사망 전날 밤 할머니는 늦은 저녁 식사로 평소 좋아하시던 갈비찜을 드시고 바로 누우셨고 유난히 추위를 타셔서 방 온도를 평소보다 더 높게 하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습관이 결국 할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난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처음 말씀드린 박철수 어르신도 그리고 최영희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변화는 물이 서서히 끓어오르듯 조용히 진행됩니다. 갑자기 경고음이 울리는 것이 아니라 소리 없이 하지만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지침입니다. 그리고 가장 희망적인 소식은 이 모든 위험한 습관들을 바꾸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약물이나 힘든 병원 치료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65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수면 습관을 하나씩 그리고 아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고 명쾌한 해결책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습관, 늦은 밤, 부담스러운 식사입니다. 저녁 늦게 먹으면 살찐다 정도로만 알고 계셨다면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진실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잠들기 직전에 과식이나 부담스러운 식사는 단순히 체중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계는 밤이 되면 소화 기능의 작동을 최소화하고 대신 하루 동안 지친 신체를 회복하고 재정비하는 데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마치 재충전을 위한 회복 모드로 전환되는 것이죠. 이때 심장 박동과 호흡은 안정되고 소화 활동 역시 최소한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에 기름지거나 소화가 어려운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휴식을 취하려 하는데 이장은 밤새도록 힘겹게 일을 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은 위에 머무르며 계속해서 위산을 분비하게 만들고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바로 인접해 있는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누워있는 자세에서는 이산 역류가 더욱 쉽게 일어납니다. 미국 심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2시간 이내에 과식을 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야간 심장마비 발생 위험이 무려 71%나 높았습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잠들기 3시간 이내에 저녁 식사를 마치는 노인들에 비해 늦게 식사하는 노인들의 뇌졸중 위험이 64% 더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치킨, 피자, 튀김, 볶음 요리처럼 기름진 음식은 소화되는 데만 너댓 시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음식을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드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밤새 소화에 에너지를 쏟느라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심장과 뇌는 불필요한 부담을 안고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셨던 76세 이강식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잠들기 직전 야식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특히 밤 11시쯤 라면이나 김치찌개를 드시고 바로 주무시는 날이 많았죠. 젊을 때부터 그냥 습관이었어요. 괜찮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3번의 심근경색과 1번의 뇌졸중을 겪으신 후에야 이 습관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이신 71세 김수연 할머니는 밤마다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 때문에 잠을 깨곤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식도 역류 질환 진단을 받고 약을 드셨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다른 처방 대신
저녁 식사 시간을 3시간만 앞당겨 보시라고 권유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할머니는 밤중 가슴 통증 없이 편안하게 주무시기 시작했고 6개월 후 내시경 검사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의 흔적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잠들 무렵에는 이가 충분히 소화 활동을 마치고 휴식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식사 시간을 오후 6시나 7시 정도로 앞당기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저녁 메뉴 선택도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 너무 맵거나 짠 음식, 탄산음료, 카페인이 든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찐 생선, 두부, 살코기 등 과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위주의 가벼운 식사를 권장합니다. 만약 밤에 정말 허기가 진다면 무거운 야식 대신 바나나 반 개나 따뜻한 허브차 한 잔 정도의 가벼운 간식을 선택하십시오. 놀랍게도 바나나에 함유된 마그네슘과 칼륨은 오히려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캐모마일 차나 생강차 같은 허브차 역시 소화를 돕고 몸의 긴장을 풀어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습관, 즉 저녁 식사 시간과 메뉴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야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제 40년 진료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결코 과장된 수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잠을 위협하는 나머지 3가지 치명적인 습관과 그 해결책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으니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습관, 잠자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입니다. 혹시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시나요? 한밤중에 2-3번씩 깨는 것을 그저 나이 탓으로 당연하게 여기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변화를 겪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신장 기능의 변화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신장이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 여과 능력이 젊었을 때 비해 약 4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방광의 용량 자체도 줄어들고 소변을 저장하는 능력도 약해져서 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더 자주 화장실을 가고 싶어진 것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이미 기능이 저하된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고 결국 수면 중에 여러 번 깨서 화장실을 가야 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불편함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밤중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갈 때마다 기립성 저혈압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란 누워있거나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을 느끼는 현상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혈관의 탄력성 덕분에 금방 회복하지만 노년층에서는 이로 인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넘어지거나 실신, 심한 경우 뇌 손상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밤중에 이러한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야간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다가 넘어져 다치는 70세 이상 노인이 연간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그중 약 23%는 골절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같은 연령대의 교통사고, 사망률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 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노인 야간 낙상의 68%가 바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또한 밤중에 잠이 자주 깨는 것 자체가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정상적인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심장이 휴식을 취하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하지만 잠에서 깰 때마다
우리 몸은 각성 상태로 전환되면서 심장 박동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이러한 불규칙한 심장 박동 패턴이 반복되면 심장 리듬에 이상이 생길 위험, 즉 부정맥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밤에 3번 이상 소변 때문에 깨는 노인들의 부정맥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수면 분절, 즉 잠이 자꾸 끊기는 현상은 깊은 잠, 서파수면, 단계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깊은 잠은 우리 몸이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회복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며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깊은 잠 시간이 줄어들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기억력과 집중력 같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며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셨던 78세 오미자 할머니는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시다가 어두운 방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셨습니다. 결국 고관절이 골절되어 3개월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폐렴까지 겹쳐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건강을 위해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을 수십 년간 습관처럼 해오셨다고 합니다. 이 건강해 보이는 작은 습관 하나가 할머니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입니다. 단 한 컵의 물이 3개월의 입원 생활, 1년이 넘는 고통스러운 재활, 그리고 평생 안고 가야 할 고관절 통증의 시작이 된 셈입니다. 또 다른 환자이신 82세 정진우 할아버지는 밤에 서너 번씩 화장실에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결국 침대 옆에 소변기를 두고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매번 잠에서 깨야 했고 수면의 질은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낮에는 늘 피곤함에 시달리고 쉽게 짜증을 내셨으며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를 최대한 줄여보시라고 권유했습니다. 단 2주 만에 할아버지는 밤에 한 번만 깨거나 아예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낮에 컨디션이 좋아진 것은 물론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들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물이나 음료수 섭취를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물 한두 모금 정도만 천천히 마시거나 입안을 헹구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커피, 녹차, 홍차, 콜라 등는 물론 이뇨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주류 섭취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 시 수박, 오이, 참외 등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이나 채소의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에 좋은 식품들이지만 잠들기 전에는 체내 수분량을 늘려 야간뇨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직전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밤중에 깨는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야 할 경우를 대비해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희미한 야간등, 센서 등을 설치하거나 손 닿는 곳에 작은 손전등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밝은 조명은 잠을 깨울 수 있으니 발밑을 비출 수 있는 정도의 약한 불빛이 적당합니다. 또한 천천히 움직이고 필요하다면 벽이나 보행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낙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습관, 즉 잠들기 전 수분 섭취를 조절하고 야간 낙상에 대비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높이고 예기치 못한 사고의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간과하기 쉬우면서도 중요한 2가지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위험한 습관,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추위를 더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잠자리를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밤에 추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침실 온도를 너무 높게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은 깊은 잠에 들기 위해
자연스럽게 체온을 약간 떨어뜨리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은 마치 컴퓨터가 절전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 시스템 온도를 낮추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방 온도가 너무 높으면 우리 몸은 이 자연스러운 체온 조절 메커니즘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실내 온도가 24도를 넘어가면 우리 몸은 땀을 흘려서라도 체온을 낮추려고 애쓰게 됩니다. 자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흘리는 땀은 수분 손실로 이어져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끈적해진 혈액은 혈관 속에서 혈전, 피떡을 형성할 위험을 높이고 이는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실내 온도가 23도 이상인 방에서 자는 70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야간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3%나 더 높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 치명적인 습관, 등을 대고 바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천장을 보고 바로 누워 자는 자세는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세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이 자세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목과 기도를 둘러싼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고 약해집니다. 이때 등을 대고 바로 눕게 되면 중력의 영향으로 혓불이나 연국에 입천장 뒤쪽의 부드러운 부분, 가 뒤로 밀리면서 기도를 누르기 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 중 호흡을 방해하거나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수면무호흡증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수면무호흡증은 단순히 코골이 문제를 넘어 잠자는 동안 우리 몸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는 심각한 상태를 유발합니다. 산소 부족 상태가 반복되면 뇌기능 저하는 물론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어 고혈압, 부정맥, 심부전 등의 발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중증 수면무호흡증을 앓고 있는 환자의 약 80%가 자신이 그런 상태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평소 코골이가 심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아프거나 개운하지 않고 낮에도 심한 피로감을 자주 느끼신다면 여러분도 수면무호흡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 번째, 네 번째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실온도, 수면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침실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는 18도에서 21도 사이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체온 조절을 돕고 깊은 잠을 유도하여 심장과 뇌에 부담을 주지 않는 최적의 온도 범위라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만약 추위를 많이 느끼신다면 방 온도를 무조건 높이기보다는 가볍고 따뜻한 이불을 한 겹 더 덮거나 내복을 입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는 몸의 보온은 유지하면서도 실내 공기는 신선하게 유지하여 혈액 농축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수면 자세, 수면 무호흡증을 예방하고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는 가장 좋은 자세는 왼쪽으로 돌아 누워 자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중력으로 인해 기도가 막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방지해주고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불편하다면 무릎 사이에 얇은 베개를 끼우거나 허리 아래에 작은 쿠션을 받쳐주면 척추가 자연스러운 정렬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어 좀 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등 뒤에 베개를 받쳐 등을 대고 자는 자세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네 가지 습관, 즉 늦은 밤 식사 피하기, 자기 전 수분 섭취 조절하기, 침실 온도 서늘하게 유지하기, 그리고 왼쪽으로 누워 자기. 이 간단한 변화들을 모두 실천한다면 수면 중 예기치 못한 사망 위험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 정보가 부디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상이 거의 끝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0세 이후 건강하고 안전한 잠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치명적인 수면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 마치기. 둘째,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과도한 수분 섭취 자제하기. 셋째, 침실 온도는 18에서 21도로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기. 넷째,
가능하면 왼쪽으로 돌아 누워 자기. 이 4가지는 모두 잠자는 동안 우리의 심장과 뇌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 예기치 못한 위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습관들을 조금만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40년간 의사로서 지켜본 바에 따르면 수면 습관 개선만으로도 건강 상태가 극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고혈압과 불면증으로 수년간 고생하시던 73세 강 씨 어르신은 이 4가지 습관을 모두 꾸준히 실천하신 후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셨고 밤에 잠 못 이루는 날이 거의 없어지셨습니다. 20년 넘게 심한 코골이와 아침 두통으로 괴로워하시던 82세 윤 씨 할아버지는 수면 자세를 옆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코골이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아침에 훨씬 개운하게 일어나게 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바꾸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딱 한 가지만이라도 바꿔보겠다고 다짐해보세요.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전 마시던 물을 반 잔만 줄여보거나 침실 온도를 평소보다 1, 2도만 낮춰보는 것처럼요.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여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습관 개선은 단순히 안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면의 질을 높여 낮 동안의 활력과 집중력을 되찾아주고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환자분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죽지 않으려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이렇게 개운하게 일어나 본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지혜의 샘빛에서 전해드린 이 정보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나는 오늘 밤부터 5 습관을 바꿔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신 것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진심으로 응원의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결심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계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지혜의 샘빛과 함께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